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부산입니다 여러분. 부산 바다 보이시나요? 바다 앞에서 제가 오늘은 자동차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차예요. 마세라티의 르반테 S. 이 바닷가 앞에 공영 주차장을 오려고 여기까지 운전을 해서 왔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지금부터 그럼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마세라티 르반테 S 그란루소 모델인데, 마세라티의 차량들이 보통 그란루소 아니면 그란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그란루소 차량입니다. 마세라티 하면은 삼지창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 엠블럼이 가운데 박혀있고, 이 보닛 위에 마세라티의 빨강색, 파랑색이 섞인 로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삼지창에 캐릭터 라인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보닛 위에 캐릭터 라인이 삼지창이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세 갈래로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고, 공기 저항을 고려한 그런 디자인이 될 수 있겠죠. 이 휠에도 삼지창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녹아있고, 이 가운데는 엠블럼이 있고요. 캘리퍼가 노란색이네요. 르반테 S 그란루소의 경우에는 21인치 안테오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역시 날카롭습니다. 이 마세라티 특유의 날카로운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고, 이 그릴도 굉장히 크죠. 이 그릴 바로 되어 있는데 그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랑 그릴만 봤을 때는 진짜 스포티한 그런 감성이 정말 잘 모여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의 차량들을 보통 상어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여기에 에어벤트 3개가 있는 걸 보통 사람들이 아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차들보다 이 보닛 길이가 좀 긴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에어벤트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길어 보이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캐릭터 라인이 쭉 이어집니다. 에어벤트부터. 그리고 뒷부분에서 한번 들어오는 캐릭터 라인을 보여주죠. 여기는 이제 제우스의 번개를 상징하는 심볼이 대체가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펄감이 있네요. 펄감이. 지금 후면부를 보시면 마세라티라고 심볼 대신에 이런 흘린 글씨체로 이제 쓰여 있고, 여기 르반테라고 쓰여 있죠. 여기 자동차 모델명이 쓰여 있고, 여기 이제 SQ4라고 써 있는데, S가 이제 르반테의 트림 중 하나이고요. Q4는 이 마세라티 특유의 사륜구동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 이 후면부의 테일램프 부분인데, 단조롭게 생기긴 했죠. 저는 이 특유의 테일램프가 이 르반테에 들어갔을 때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머플러도 이 스포티함이 강조된 트윈팁 더블 머플러로 되어 있어서 이 스포티함이 강조가 되고 있죠. 인테리어를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를 먼저 보시면 우드 장식 부분이랑 이런 가죽 부분이 있는데, 둘 다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게 딱 눈에 띄실 텐데, 이 부분은 에르메네질도 제냐와 함께 협업해서 만든 실크라고 합니다. 제냐라는 회사를 아마 맞춤 수트를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미리 오늘 제냐 원단으로 제작한 수트를 이렇게 입고 왔는데 좀 잘 어울리나요? 브랜드가 1910년도에 런칭을 해서 지금 100년이 넘은 회사거든요. 그리고 제냐에 정장하면 이제 남자의 성공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세라티도 마찬가지로 1914년에 창립이 돼서 100년이 넘은 회사이고 또 남자의 성공의 상징이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두 브랜드 모두 이탈리아 브랜드이고 100년이 넘은 브랜드이고 남성의 어떤 로망? 그렇다는 부분에서 좀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지만 오로지 마세라티랑만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실크가 사실은 내구성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계자분들께 한번 여쭤봤더니 60만 킬로미터를 탔을 때까지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실크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스티어링 휠에도 삼지창 로고가 이제 박혀 있고요. 얇은 편인 것 같아요. 여성분이 손에 쥐기에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얇기라고 생각이 좀 들고, 특징적인 게 원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원목 디테일들이랑 통일성 있게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여기서도 보여집니다. 스포티한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게 이 엔진 스타트 앤 스탑 버튼이 왼쪽에 있다는 거. 보통 이제 좀 스포츠카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종들이 보통 왼쪽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마세라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가죽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그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고요. 계기판을 보시면 요즘엔 이제 다 완전 디지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세라티는 아니에요. 계기판이 아날로그랑 그리고 가운데 화면은 이제 디지털 호남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시계를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죠. 이거 스티커가 안 떨어져 있네. 이렇게 가운데에 시계가 있는 이런 디테일도 좀 이제 스포티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반응 속도가 좀 빠른 편은 아니고 이 아이콘들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이제 좀 올드하다고 느껴질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센터페시아 부분에는 원래 여러 가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고, 기어 레버에도 역시 삼지창에 로고가 들어있고요. 재밌는 게 이
조절하는 부분이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이 모델에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위로 2단계, 아래로 2단계, 그래서 이제 총 5단계로 높이고 낮출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기어 레버 옆에는 오프로드, 그리고 이제 스포트 기능이 여기에 이제 있고요. 오프로드를 누르면 어떻게 되지? 오프로드를 누르면 네, 지금 보시면 에어 서스펜션이 작동해서 이제 차체 높이가 조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를 누르면 배기음 달라지는 거 들리시나요? 차체가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기음이 완전 달라졌어요. 차체 높이 조정. 이 옆에 패들 시프트가 있거든요. 근데 패들 시프트가 보통은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마세라티는 고정식이에요. 뒤에 따로 있어. 그리고 되게 큽니다. 되게 넓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막 돌리면서도 패들 시프트를 바로바로 이제 좀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재밌고, 단점이 방향 지시등을 켤 때 좀 많이 걸리적거려요. 이게 너무 패들 시프트가 좀 커가지고. 근데 패들 시프트를 작동을 할 때는 되게 직관적으로 작동하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옥스랑 USB 포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컵홀더랑 시간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깊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하만카돈 스피커예요. 스피커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서 빵빵한 사운드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데 썬루프가 되게 넓어요. 개방감을 좀 잘 주고 있고, 시트 자체에 딱 앉았을 때, 원래 좀 스포츠카 종류를 탔을 때 시트가 양옆으로 좀 나와 있고 레이싱 시트 느낌이 있는데, 이 마세라티도 레이싱카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시트에서 최신형의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좀 클래식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뒷좌석에 앉았는데 이게 준대형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키가 178cm인데 레그룸은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룸은 손가락 3개 정도? 손가락 3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탔을 때의 느낌도, 여기도 이제 배기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이 액티브 사운드의 배기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운전자랑 같이 좀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 룰루 PD님이 뒤에 타고 있었는데 그 어떤 배기음이나 어떤 지면에 닿는 느낌, 그리고 속도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도 보시면 USB 포트가 2개가 있고 시가잭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는 이렇게 컵홀더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이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방감이 되게 큽니다. 근데 이제 차체가 이 굴곡이 좀 크진 않은 편이어서 이 세단의 플랫폼을 제가 그대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SUV답게 조금 더 높은 그런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유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SUV들에 비해서는 앞에 개방감이 조금 덜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트렁크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후면부가 굉장히, 아까 제가 유선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쿠페형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진짜 조금 부자연스럽게 톡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 전동식 트렁크이고 수납 공간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로 이제 부산에 들고 온 짐들인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아무래도 좀 쿠페형이기 때문에 다른 SUV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기는 580L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시트를 또 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시트를 접으면 거의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 공간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전벨트를 이 자켓 안에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자켓에 구김이 덜 갑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바다가 있거든요. 부산에서부터 울산 고속도로를 타고 또 이제 간절곶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바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세라티 르반테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 드라마에서 이제 공유 씨가 타면서 또 유명해진 일화도 있죠. 공유 씨 이미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패밀리카인데 좀 뭔가 젊고 세련된 부분이 좀 탈 것 같은 젊은 아빠,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고,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정말 그 이탈리아 특유의 디자인 철학이 있잖아요. 되게 유려하고 좀 섹시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디자인에 반영을 하는. 근데 그게 엑스테리어나 인테리어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각져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유려하고 좀 화려하고 좀 섹시한 그런 게 이제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행 질감도 속도감이 좀 잘 느껴지는 그런 차를 조용하고 안정적인 차보다 좀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주행 질감입니다. 그냥 노말 모드인데도 차가 일단 좀 화가 나 있고, 이렇게 밟으면 이제 액티브 사운드의 배기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죠. 이게 제로백이 5.2초인 차거든요. 차체 중량이 2톤이 넘어요. 2.2톤인데 0부터 100km까지가 5.2초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준대형 SUV가 아니라 해치백을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좀 4륜이다 보니까 안정감도 있어요. 특히 코너링이나 어떤 급가속 같은 걸 할 때 또 안정감을 좀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마세라티의 Q4 4륜 구동 시스템 덕분이라고 해요. 제가 또 이제 공부를 한 건데, 날씨에 좀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급가속을 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좀 코너링을 할 때 15분의 1초 만에 전후륜 0대 100으로 있던 거를 50대 50으로 딱 15분의 1초 만에 4륜으로 이렇게 딱 바꿔준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 차 무게가 전후 50대 50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 무게중심이 정말 이렇게 바닥에 딱 낮게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코너링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특히나 이제 잘 그런 장점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배기음부터가 달라져요. 또 스티어링 휠이 이제 핸들이 무거워지고 차체가 낮아집니다.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체 높이를 더 낮게 조정을 해요. 그리고 엑셀이 엄청 민감해져요. 살짝 발만 대도 정말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을 해주는.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정말 빠른 속도인데 안정감 있게 느껴지는. 그리고 배기음 들리시나요? 네. 배기음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운전하면 진짜 해치백 같다니까. 골프 같은 거 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차선이 이제 이탈하면 잡아주는데, 제가 그래도 빠르다는 SUV들을 몇 개 타봤는데 제가 타본 것 중에는 확실히 속도감이 진짜 엄청 잘 느껴지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기능적인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썼겠지만, 마세라티 하면 또 감성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행 질감이나 배기음이나 감성적인 시도를 많이 한 게 진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다들 마세라티 한 번쯤은 운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재밌거든. 우리 룰루 PD님도 계속 저보고 아까 운전할 때 막 제가 계속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저 너무 신난 것 같다고 계속 그랬는데 진짜 신나요. 노멀 모드에서도 제가 속도를 높이면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저절로 차체를 이렇게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리뷰를 좀 그래도 이제는 꽤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진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차를 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 제가 또 이제 SUV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편애가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재밌어. SUV가 사실 이런 속도감을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세상에 좋은 차가 많을까요? 근데 다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오늘 마세라티 르반테 SQ4 그랜루소 제냐 에디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티님 한번 진짜 좀 태워주고 싶은 그런 차를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막 무슨 막 속도 주행 막 이런 느낌도 아니고 고급스럽고 중후한 느낌이 또 있거든. 그런 감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마세라티 르반테를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다 시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특히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시승을 해보세요. 자, 그럼 서울에서 만나요, 여러분. 자신감을 내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 부산 클로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She got this new thing. Now every evening I'm taking pictures of her cruising down the pavement. And I don't hate it, sunshine or raining.